자, 하나 넣어. 화장실이 없네. 있어야 돼요. 이건 없어도 돼요. 세 개를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파랑새도 좋은데. 화장실 갑자기 놀랐지. 세 개가 지금 여기 과거에 있었으니까, 미래에 있으니까, 지금 있으니까. 과거에 있었죠. 이게 과거에 있었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네, 웃고 넘어갑시다. TV 프로그램 중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끝. 네? 이해가 안 되죠? 세계. 아, 갑자기 생각나서 미안해. 정식으로 생각해. 끝이에요, 저는. 끝이야. 아, 정식으로 생각해. 정신 세계가 이래요. 약간 좀 이상해요. 이해해주세요. 이해해주세요. 더 있을 줄 알고 그냥. 끝! 깔끔하게 끝! 있다! 볼이 왔어요. 볼이라는 표현 아나요? 네. 잘 모르죠? 순수하니까. 훔쳐왔죠. 볼이 왔습니다. 동현이 지난 시간에 안 나왔구나. 그래서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막 그런 말 했어요. 아예 괜찮아요. 네, 편집할 수 있어요. 성에 아무도 얘기 안 해주더라고. 그런가 인천적인 너밖에 없구나. 그냥 무단 결백이라고 생각, 결백이 아니라 결석이라고 생각해요. 정답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냐면 앞에 지구의 크기 측정 방법, 지구의 크기 측정 방법 배웠어요. 네. 자, 오늘은 달과 태양의 또 크기를 측정할 겁니다. 크기. 얼마나 큰지. 측정 방법이 우리 앞에서 배운 지구의 크기 측정 방법과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자, 모든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천체의 크기. 천체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에 대한 천체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측정하는 게 직접 측정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원리나 법칙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원리가 뭐냐면 원의 성질이에요. 원의 성질이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의자 하나, 원이죠. 그냥 하신 거죠. 그냥 넘어가. 자, 원의 성질이 뭐냐면, 원의 이렇게 중심으로부터 각도가 이만큼, 다시 말해서 요만큼의 각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는 이만큼이죠. 그죠? 각도가 커진다면 호의 길이가 길어지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중심각의 크기는 뭐에 비례한다? 호의 길이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입니다. 원의 성질 중에 중심각이 커질수록 호의 길이는 점점점 커진다는 이 법칙이에요. 이 법칙이 모든 천체의 크기를 측정할 때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크기를 측정할 때도 일례로 지구 크기 측정할 때 뭘 이용했냐면요, 에라토스테네스가 측정한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두 개의 막대를 세우고요. 그 막대는 지구의 중심을 향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이용해서 그림자가 이렇게 이 막대에 지고요. 얘는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그림자가 안 생기는 지역이고, 그림자가 쭉 생겼을 때 여기서 그림자까지 이렇게 실을 딱 연결을 하고요. 그림자까지 실을 연결을 딱 해서 이렇게 평행하게 연결을 해서 이 각도를 측정합니다. 그죠? 이
각을 측정을 해요. 이 각은 어떻게 측정한 거냐면 지평면에 막대를 세워놓고 태양이 오게 되면 그림자로 생기죠. 그림자. 그러면 막대 끝에서 그림자 끝까지 뭘 연결한다? 실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 이 막대와 이 실 간의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측정한 겁니다. 뭘 이용해서? 각도기 이용해서 각도기로 측정할 수 있죠. 이 각도를 실제 측정합니다. 이걸 알면 뭘 할 수 있냐면 요각과 요각은 엇각으로 똑같아요. 그래서 요 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라토스테네스가 요 각도를 측정했더니 7.2도였고요. 7.2도에 해당하는 게 요 각도. 여기와 똑같은 각도가 요 중심각이겠죠. 아, 중심각도 7.2도겠구나. 엇각으로 똑같으니까. 그럼 7.2도에 해당하는 요 호의 길이가 얼마였냐면 실제 걸어가서 측정해봤더니 925km였죠. 아하! 7.2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925km라면 지구 전체의 둘레를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구 전체를 구하려면 각도가 몇 도야? 360도죠. 360도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를 구해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세웠죠. 아, 7.2도에 해당하는 것이 925km라면 지구 전체의 둘레, 즉 360도에 해당하는 것은 얼마겠느냐? 원의 둘레이기 때문에 2πr로 구하죠. 전체 둘레 길이 2πr. 파이는 3.14로 정해져 있고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다? 반지름 r을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지구의 반지름 r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바로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의 크기를 측정한 방법입니다. 알죠? 배웠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배울 것을 60쪽에 자, 이번엔 달의 크기를 측정할 거예요. 달의 크기. 달의 크기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합니다. 달의 크기도 같은 방법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어떻게 하냐? 지구부터 달을 바라볼 건데요. 여기 지구가 이렇게 있고요. 달이 있습니다. 실제 달은 지구의 4분의 1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4분의 1 정도 크기. 자,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고요. 자, 중요한 건 지구의 한 지점에서 저 달을 바라볼 때 어디 보자. 승규가 달이라고 해요. 달. 보면은 선생님이 승규의 머리 꼭대기, 그러니까 달이 있으면 이렇게 달이 있으면요. 달이 있으면 달의 끝부분이 있겠죠? 내가 달의 끝부분을 딱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달의 아랫부분을 바라봐. 아랫부분. 그러면 내 시선이 위를 바라볼 때와 아래를 바라볼 때 각도가 생기죠. 맞나요? 그려본다면 이 달의 윗부분을 바라볼 때 오케이.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바라볼 때 각도. 안 돼. 자, 다른 크게. 자, 아랫부분을 바라봤을 때와 윗부분을 바라봤을 때 내가 보는 시각의 각도가 생기죠? 각도. 요걸 뭐라고 표현하냐? 각지름. 또는 내가 바라보면서 했던 거기 때문에 보일 시자 써서 시지름이라고 해요. 시지름. 각지름, 시지름이라고 합니다. 요 각지름을 이용해서 요 달의 크기를 측정할 거예요. 어떻게 측정하는 거냐? 이게 지구고요. 이게 달이죠. 자, 그러면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측정한 각지름, 이건 실제 측정이 가능해요. 내가 각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실제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중심각 세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물론 여기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곡선이지만 아주 작은 물체이기 때문에 멀리서 봤을 때는 작은 물체이기 때문에 이걸 직선으로 그냥 표현합니다. 요거나 같다라고 보고요. 요 중심각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요 달의 지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2도에 해당하는 요 925km와 요 각지름 세타에 해당하는 것이 달의 지름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하냐? 달의 지름을 우리가 소문자 D라고 볼게요. 소문자 D라고 보고요.
반지름을 L이라고 했고요. 됐나요? L, D, 세타. 그 다음에 호의 길이 이렇게. 그럼 봐봐요. 비례식을 세우는 방법은요. 비례식을 세우는 방법은 자, 그렇다면 세타에 해당하는 호의 길이가 D죠. 세타일 때 D라면 전체 요 각도 360도죠. 360도에 해당하는 것은 전체 요 원의 둘레겠죠. 원의 둘레. 전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인데 R이 L이라고 났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쓰냐? 2파이 대문자 L이라고 놓는 겁니다. 봐요. 이때 세타는 측정할 수 있죠. 360 상수죠. 그 다음에 2도 상수고 파이도 상수고 L은 뭐냐면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L이죠.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우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파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약 38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L 값이 정해져 있는 상수라는 거예요. 38만 킬로미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달의 반지름 D.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는 이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하면요. 360 곱하기 D는 얼마입니까? 세타 곱하기 2파이 L이죠. 2파이 L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달의 지름이기 때문에 D를 구하는 방법은요. 360도 분의 세타 곱하기 2파이 L이 되겠죠. 책에서는 이 2파이 L을 앞으로 빼놨을 겁니다. 그죠? 2파이 L을 앞으로 빼놓고 360분의 세타라고 써놨죠? 책에 나온 대로 쓴다면 D는 2파이 L 곱하기 360분의 세타라고 써놨죠.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요 원의 성질을 이용해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는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비례식만 세우지 않으면 풀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즉, 원의 성질을 이용한 달의 크기 측정 방법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또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현상을 좀 먼저 볼게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일식 때 해를 바라보고 있어요. 해를 딱 바라보고 있는데, 해를 누군가가 와서 먹는 게 일식이죠. 누가 와서 먹는 겁니까? 달이 와서 먹는 거예요. 근데 개기일식이 뭐냐면 달이 완전히 해를 가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달이 해를 완전히 가릴 수가 있어요? 달은 얼마나 커요? 해는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떻게 가릴 수 있는 겁니까? 그림자. 이게 완전히 지나면 우리가 다시. 이렇게 완전 일직선하게 있으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개념은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이 주먹으로 승규를 다 가릴 수 있을까요? 네. 가릴 수 있다고. 어떻게? 내 눈앞에서 가리면 가릴 수 있어요. 해봐요. 맞죠? 이 물체가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주먹만 하네요 얼굴이.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앉으세요. 아무리 작은 물체라도 그 작은 물체를 가지고 나와 가깝게 놔둔다면 저 큰 물체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입니다. 지구에서 봤을 때 여기 이따만한 해가 있어요. 해라고 하지 않고 달이 있습니다. 달. 이만큼의 달을 봅시다. 이거는 지구의 한 지점이에요. 지구의 한 지점에서 달을 바라봅니다. 달을 바라볼 때 아까 저것과 마찬가지로 각지름 생기죠? 이렇게 각지름, 시지름이 생길 겁니다. 생길 거예요. 근데 이 달을 완전히 가릴 만큼 가까운 지점에 어떤 한 물체를 갖다 놓습니다. 수빈이가 좋아하는 파란색을 해줄게요. 네. 마음에 들어? 완전히 가릴 만한 지점에다가 이렇게 물체를 갖다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물체가 와서 달을 완전히 가린 거죠. 맞나요? 그쵸? 그러면 이 물체는 내가 어디서 바꿔온 물체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지름을 측정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갖고 온 물체야. 갖고 와서 여기다 위치시킨 겁니다. 달이 저기 멀리 있잖아. 근데 어떤 물체를 갖고 와서 달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설치를 한 거라고요. 이 물체의 지름을 잴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물체의 지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제 여기가 꼭지점이라면 이렇게 삼각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큰 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작은 삼각형을 A라고 보고요. 큰 삼각형을 B라고 본다면 A라는 삼각형과 B라는 삼각형은 무슨 관계예요? 닮음의 관계죠. 닮은 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닮은 삼각형의 꼭지점의 각도가 똑같다라면 여기서부터 내가 그 물체를 어디만큼 설치했는지 요 작은 거리 D를 알 수 있을 거고요. 달까지의 거리를 대문자 L을 이렇게 봅시다. 여기다 L 나타나요? L이죠. 자, 내가 그 물체를 위치시켰으니까 내가 있는 곳부터 그 물체까지 거리 잴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있는 곳부터 달까지의 거리도 알고 있죠. 아까 얼마였습니까? 38만 km를 알고 있어요. 이 거리. 그러면 뭐냐? 각도가 똑같을 때 L이라는 각도일 때 이 물체가 이만큼 소문자 D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다면 이만큼 L만큼 떨어졌을 때는 이 길이가 그만큼에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이걸 대문자 D라고 본다면 D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리 세워보면 작은 거리에 해당하는 게 D라는 길이라면 큰 길이, 이 큰 길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얼마이냐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이 됩니까? 짧은 거리에 해당하는 게 이 물체의 지름이라면 38만 km 떨어진다면 얼마나 커질지 알 수가 있죠. 닮은 삼각형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값 우리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D값도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거 38만 km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구할 수 있다? 달의 지름 D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향의 부분 외향의 것과 같다는 식을 이용해서 한다면 D 곱하기 L은 L 곱하기 D가 되겠죠? 그러므로 달의 반지름 D를 구하는 방법은요. L분의 DL이 되겠죠. 그렇죠? 그 앞에 이 D를 앞으로 빼놨다 책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달의 지름을 측정하는 방법. 이게 바로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하는 방법. 이용해서 측정하는 것. 이렇게 삼각형의 닮은비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이용해서 달의 크기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원리 간단하죠? 아래도요. 그게 있어요. 오! 답답해. 뭐였지? 크레이터. 운석 구덩이. 아니요. 토끼. 아니요. 토끼 없어요. 제가 이렇게 강아 찍는 거 없어요. 아니요. 좀 이따 생각나는 거. 말해줘요. 아폴로의 그 발자국? 뭐야? 뭐? 내가 궁금해. 뭘까? 중력인가? 중력 있죠? 중력 있습니다. 중력 있어요. 이제 그걸 안 날아다녀요? 안 날아다녀요. 점프를 뛰는데, 지구에서는 선생님이 최대 높이 뛰면은 1m까지 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내가 1m밖에 못 뛰는 이유가 뭡니까? 봤죠? 1m밖에 못 뛰는 이유가 뭐예요? 지구가 나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그런데 달에서는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6분의 1로 줄어드니까 나는 몇 미터 뛸 수 있는 거야? 이 공식대로는 6m를 뛸 수 있는 거예요. 땡큐. 자, 6m를 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6m 뛰고 나서 떨어지죠? 떨어진다는 건 무중력이 아니라는 거야. 그죠? 분명히 중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력이 약한 것 뿐이지. 천천히 떨어져요. 천천히 떨어져요. 땡기는 게 좀 약하니까 천천히 떨어져요. 그래서 달에 착륙한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 봤어요? 뛰어다녀요. 퉁. 한참 또 있어야 돼요. 퉁. 답답하겠다. 뛰어다녀요.
토끼팀이라고 그 사람들은 아폴로호에 탑승했던 사람들은 달에서는 토끼팀을 띄워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토끼팀. 자, 이렇게 측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크기 측정 방법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달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달의 물리량을 볼게요. 달의 물리량. 방금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건데 지금 질문을 잘 했네요. 자, 물리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생님의 질량 있죠, 질량. 질량도 물체이기 때문에 물체의 양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양입니다. 물리가 뭐냐? 다시. 뭐야 이게? 누가 했어? 물리량. 달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나 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물리량이라고 해요. 질량이나 뭐 크기나 이런 것들 물리량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그림을 통해서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구가 요따만하다면 달은요, 지구를 4등분합니다. 4등분한 요 정도의 크기가 납니다. 요 정도. 선생님, 달 위에서는요, 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끝이 보이냐고? 달의 끝이 보이냐고요? 지구에서는 지구의 끝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지평선. 거기 물이 없잖아. 그게 아니라 끝이 보인다는 질문이 좀 이상한데, 끝이 보인다는 그러니까 건 이쪽에 서서 땅이 끝나는 곳이 보이냐는 거 아니에요? 네, 지구는 안 보이나요? 보여요? 보여요. 지구 보입니다. 땅이 끝나는 곳이 요즘은 보여요. 건물 때문에 안 보여요. 사도당이네요. 보지 말고 평을 얘기합시다. 지금 말이 돼? 건물 때문에 안 보여요. 지금 답이 되니까. 그래서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첫 번째, 달의 지름은 지구의 4분의 1이고요. 지름이 4분의 1밖에 안 되지만 중력은 더 많이 줄어들어요.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을 줄어듭니다.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1m 뛸 수 있는 게 달에 가면 6m 뛸 수 있다. 이런 거 기억하면 되고요. 선생님의 질량이 또 다른 예. 선생님의 질량이 지구에서는 60kg 힘입니다. 질량이란 무게죠. 선생님의 무게가 60이라면 달에서의 무게는 얼마일까? 봐요. 10입니다. 10kg이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의 체중계 위에 지구에서 체중계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해서 60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왜? 지구가 나를 크게 세게 잡아당기니까 그만큼 체중계를 많이 누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달에다가 놓고 위에 올라가요. 그럼 달은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죠. 6분의 1로 약하니까 체중계를 누르는 그 힘도 6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럼 얼마밖에 6분이 안 올라간다? 10밖에 안 올라간다는 얘기입니까? 무게예요.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드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들어요. 무게는 변하지만 질량은 변해 안 변해요? 질량은 안 변해요. 질량의 정확한 개념이 뭐냐면 물질의 양입니다. 선생님이라는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있죠. 물질의 양이 이만큼이에요. 이대로 가서 달에 갑니다. 선생님이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이 바뀌나요? 물질의 양은 안 바뀌죠? 그죠? 물질의 양이 질량이에요. 물질량. 그죠? 질량은 어디 가도 바뀌지 않지만 나를 그 물질을 잡아당기는 힘이 변하면 무게는 바뀌죠. 무게는 바뀌지만 질량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까? 질량은 지구보다 80분의 1로 작아요. 질량은 지구의 80분의 1로 작습니다. 질량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크기는 4분의 1로 작으니까 질량도 4분의 1로 작냐? 이게 아니라 질량은 80분의 1로 작습니다. 아마도 물이 없기 때문인 걸로 생각이 들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면이 축축하지 못하고 메말라 있다는 거죠. 메말라 있으니까 그만큼 그 물질들의 양이 적겠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달을 관찰하면요. 달의 표면에 누가 섭니까?
1번 토끼, 2번 도끼, 3번 개수나무, 4번 족배. 외계인. 쪽배, 7번 아무도 안 산다. 아무도 안 아무도 안 살아요. 안 살아요. 왜요? 그럼 뭐 안 있는 수도 거죠? 있어. 그럼 문제 왜 낼 거예요? 할 수도 있죠, 외계인이. 유해수가 모를 수 있을지도. 생물이라고 할 없죠. 무생물이죠. 자, 중요한 건 달의 표면에 우리가 달의 표면에는 무슨 뭐가 그냥 이렇게 토끼. 토끼죠. 외국에 막 오래 살다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웰컴물 토끼가 살지 않고요. 중요한 건 달의 표면에 토끼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게 왜 나타나냐는 거야. 우리가 눈에 토끼 그림자. 토끼가 저쪽에 서 있고 그림자가 딱 서 있고 딱 우리가 그림자를 딱 보는 거예요. 딱. 나 아무나. 아우 진짜. 자 무슨 얘기냐면 토끼라는 물체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달을 보면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튀어나온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음영 처리할 때 어두운 부분은 까맣게 칠하고 밝은 부분은 좀 이렇게 색칠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들은 하얗게 칠해볼게요. 자, 이쪽은 빛이 반사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둡게 보이고요. 여기는 이렇게 좀 밝게 산 부분들, 밝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입니다. 밝게 보이는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색칠한 데가 더 밝게 보여. 어두운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렇게 밝게 보이고요. 어둡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랬어요. 자, 어둡게 보이는 부분들. 사람들이 밝게 보이는 부분은 튀어나와서 밝게 보인다라고 표현해서 밝게 보이는 부분은 뭐라고 했냐면요. 아하, 고지라고 했어요. 고지. 높은 지대, 고지라고 불렀고요. 어둡게 보이는 부분은 그러면 저지입니까? 이런 저지가 아니라요. 저지가 아니라 얘는 마치 바다 같다 그래서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의 반대말은 바다입니다. 높은 지대의 반대말은 바다예요. 바다. 바다볼라. 바다입니다. 고지와 바다로 달의 표면은 높은 지역, 고지와 바다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고요. 자, 고지 부분은 위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석이 거기에 되게 많이 떨어진 자국들이 많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운석 구덩이의 모습이 이렇게 관찰됩니다. 운석 구덩이. 이 운석 구덩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정답, 크레이터. 운석 구덩이, 크레이터라고 합니다. 크레이터가 뭐라고요? 운석 구덩이. 운석은 뭡니까? 그거 막 떨어지는 거. 우주에 떠다니는 물질이 달로 떨어진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중력 때문에. 네. 즉, 중력이라는 건 어떤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이죠. 공중에 떠가는, 우주를 떠다니는 저 작은 돌멩이를 달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물론 지구보다는 힘이 6분의 1로 약하지만 잡아당길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쭉 잡아당겨서 몸에 꽉 맞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운석이 달로 들어오는 동안 이 운석은 손상이 될까 안 될까? 즉, 탈 수 있어 없어? 무슨 얘기냐면 지구는 달보다 중력이 엄청 크죠? 6배나 커요, 6배나.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하는데 6배나 크다고. 보고 설명, 손짓, 발짓 뭐라고 해야 돼요? 잡아요. 6배나 크기 때문에 그 물질을 더 잘 잡아당겨요. 달보다. 더 잘 잡아당기는데 지구에는 운석 구덩이가 많지 않습니다. 달에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 차이가 뭐 때문에 그러냐는 거예요. 대기가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요. 내가 운석이야. 날 잡아당겨요. 누가? 지구가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잡아당겨서 들어갔어. 근데 먼저 뭘 만납니까? 땅을 만나는 게 아니라 대기를 만나요. 공기를 만납니다.
공기도 근데 어떤 물질이기 때문에 마찰을 가져요. 마찰. 내가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 안으로 진입하면은 마찰 때문에 내가 탑니다. 타버려요. 타다가 남은 게 통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쿵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별똥별. 다른 말로 유성우의 우자가 비우자입니다. 막 비가 오는 것처럼 밤하늘에 뭐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꼬리가 길게 남는 이유가 뭐냐? 대기를 지나면서 타기 때문에 꼬리가 길게 이렇게 남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즉 타는 불빛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다른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탈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한 돌멩이가 오면 그대로 와서 그 운석을 그 달을 팡 때린다는 얘기예요. 달보다 큰 게 부딪히면 어떡해요?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거지. 그럼 저희 낮과 밤이 없어요? 달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기니까 뭐 이상하다. 자, 어쨌든 이 크레이터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겼냐? 다리는 대기가 없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 뭐냐? 만약에 지구에도 그러면 크레이터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승규야. 네. 크레이터 검색 중인가요? 지구에도 크레이터가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이 와서 지구 대기권에 진입해요. 타겠죠? 타고 이만해졌어. 이만한 게 꽝 때린 다음에 운석 구덩이 생기죠. 하지만 그 운석 구덩이는 곧 사라집니다. 왜? 멋지가 나왔다. 약간 비슷합니다. 지구에는 대기하고 물이 있죠. 대기하고 물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서 그 구덩이를 채웁니다. 또 물이 흐르면서 그 구덩이를 퇴적물들을 갖다 쌓아요. 이게 뭡니까? 즉 풍화와 침식을 통해서 다시 그 구덩이를 메꿔요. 곧 회복에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대기권이 뚫고 온 지름이 뚫고 온 운석이 지름이 10m 정도 되려는데 처음에는 원래 몇 미터? 글쎄 10배는 10배는 됩니다. 왕치가요. 지구를 이렇게 날아왔었어요. 망치가? 어디서? 망치가 혹시 캐릭터인가요? 아니요. 그냥 망치죠. 그 지름이 10m. 가능합니까? 지름이 10m 운석이 여기 부딪히면 멸망해요. 10m? 10m는 괜찮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잘. 얼마의 속도로 오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달에 생긴 저 크레이터는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안 사라져요. 지구에 있는 크레이터가 사라지는 원인이 물과 공기라면 저기 물과 공기가 없기 때문에 사라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폴로 우주선을 타고 간 그 사람들이 우주복을 입고 달을 밟았죠. 달을 밟아서 발자국이 생겼어요. 그 발자국이 조작일 수도 있대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물을 그 우주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만 지금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요. 달에 갔다 온 게 뻥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폴로는 다 사기입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요, 있는데 실제로는요 불가능하대요. 실제로는 뭐?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해? 어떤 모습이? 어떤 게? 그러니까 이 우주선이 이렇게 가가지고요. 어. 달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왜 불가능하지? 누가 없는 말을 그리고요, 뭐였지? 그 무슨 깃발이 막 휘날리고. 선생님도 알고 있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배우지 않아요? 일부러 이렇게 철골 구조를 만든 거예요. 왜요? 거긴 대기가 없기 때문에 펄럭일 수 있어 없어요? 없어. 펄럭일 수 없죠. 그 자기네 미국 국기를 꽂아야 되는데 꽂으면 펄럭일 수 없기 때문에 축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국기인지 아닌지 알아볼라. 모르죠. 그래서 철골 구조를 넣어서 펄럭이는 모양처럼 만들어서 가져간 거예요. 근데 동영상만 진짜 그런 것만 보고 다니지 말고. 달에 갔습니다. 확실하게 갔고요. 달에 갔었고요. 그 역사를 왜곡한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나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됐던 것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생방송으로 방영이 됐는데 어떻게 그걸 뻥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진짜 갔습니다. 갔어요. 뭐 안 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뭔가 모자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깃발이 펄럭이는 얘기가 없는데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왜 나사 가서 물어봐. 나사에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근데 왜 나사에 가서 들어가요? 안 느껴진다. 나를 믿을 거예요? 땡큐고. 그래서 크레이터가 생길 수가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고, 그 우주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발자국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오케이. 땅이 가난하지 않다는 근데 제가요 땅은 거의 먼지로 쌓인 먼지로. 제가 과학 시간에요 선생님이 아밀라제라고 계속 물길래요 아밀레이스라고 얘기하시네요 이랬어요. 근데 진짜 아밀라제래요. 근데요 찾아보니까 아밀레이스였어요. 네, 바뀐 과정을 모르시네. 바뀌었어요. 내가 그래서 완전 화냈어. 선생님이 학생의 말을 무시하네. 변화에 둔감하시네요. 변화에 민감하시네요. 그 잘했어요. 어떻게 알아요? 뭐가? 그 바뀐 거 바뀐 거 어떻게 하는 거? 바로 나와. 교과부에서 교육과 기술부에서 뭐가 바뀐다고 이렇게 공지가 나왔어요. 그거 한 번만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나. 학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알지 않을까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 중에 다 똑같진 않겠죠. 별로 관심 없는 선생님들 있겠죠. 근데 왜 우주에 갔다 오면 수명이 짧아져요? 좀 늙는다는데. 우주 방사능 때문에 아닐까 생각하는데 또 거긴 중력이 없어. 중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평상시에 항상 느꼈던 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몸이 좀 심각한 변화, 지금 심각한 변화를 겪고 오는 거죠. 확상 늙고 오는 거죠. 빡센 여행을 다녀온 그런 우주에 기분. 가면 막 안에 있는 그 장들도 막 움직여요? 장? 아니 장도 떠다니죠, 그렇지. 원래는 장이 중력대 밑으로 이렇게 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 소화가 잘 됩니다. 근데 이게 떠 있는 거. 모든 게 떠 있어 안에. 심장도 막 그러면 막 왔다 갔다 해요? 뭔가 따뜻하지 않대요. 맞다. 왜 이래? 심장 여기 심장이 있잖아.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A인지네. 에이 그냥 A인이라 대박이다. 근데 왼쪽에 있는 거 같지 않은데. 그 얘기 지금 왜 해? 자, 다시 첫 번째. 물과 공기가 없다라는 거죠. 물과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 방금 말했지만 크레이터가 또는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다. 즉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밤하늘이 까맣게 보입니다. 밤하늘이 아니라 낮에도 하늘이 까맣게 보입니다. 밤엔 하늘이 까맣고요. 밤에 까맣죠. 뭐라는 거야? 낮에도 하늘이 까맣게 보여요. 우리 낮에는 우리 지구에서는 낮에 하늘을 보면 무슨 색깔로 보입니까? 하얀. 푸른 하늘, 파란색. 그러니까 푸른 하늘이라는 푸른 하늘, 파란색 하늘이라는데 왜 그러냐면 햇빛이 오면은 햇빛이 오다가 대기에서 산란을 이렇게 이렇게 퍼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부서진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에서 부서져서 파란색 그 빛들이 많이 퍼져 있게 돼요. 그래서 푸르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대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통과하죠. 반사되는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반사되는 빛이 없이 다 흡수가 되면 까맣게 보이는 거죠. 네? 선생님의 머리가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노랗게 보여요. 근데 여기 거의 풀려. 선생님의 얼굴이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까매. 모든 빛을 흡수해서 그래요. 모든 빛을 흡수해서 앞에 빛을 좀 통과해서 그렇게 하는데 빛을 모두 다 흡수해버리면 까맣게 보이는 거고요. 모든 빛을 반사시키면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나중에 5단원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공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 하늘이 까맣게 보인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공기가 없기 때문에 크레이터나 발자국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공기가 없기 때문에 밤과 낮에 온도차가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공기가 없어. 공기가 없어서. 봐요. 우리 바람이 불죠, 바람. 또는 뭐 편서풍이라든가 바람들이 불면서 뭐 남동 계절풍,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죠. 계절풍이 뭐냐면 우리 지금 너무너무 더운데 북쪽에서 바람이 한번 싹 불어와. 와, 시원하다. 이해됩니까? 뜨거운 공기를 좀 밀어내고 찬 공기가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구에 있으면 지구의 이쪽 적도 부근
적도 부근은 햇빛에 너무 많이 가열돼서 엄청나게 뜨겁죠? 엄청나게 뜨거워요. 지방방송 딱 이슈 꺼주세요. 자,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뜨겁지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계속 뜨거움 속에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차가운 공기, 위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얘네들을 채워주고요. 여기는 뜨거운 공기가 또 이렇게 돌아서 북쪽으로 이동을 해요. 공기가 이동하면서 지구의 전체적인 기온을 평균적으로 맞춰줍니다. 물론 여기는 계속 가야 되니까 조금 더 뜨겁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공기가 열을 이동시켜 주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는 거의 평균적으로 비슷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온도차를 줄여줄 만한 공기가 없죠. 그러면 햇빛을, 자, 달도 자전하다가 햇빛이 있는 쪽을 딱 바라보면 온도가 무려 120도에 달해요. 120도까지 올라가요. 그 다음에 햇빛이 없는 반대쪽으로 가면 여기는 엄청나게 추워요. 마이너스 170도까지 내려가고 써있네요. 120도부터 마이너스 170도까지를 왔다 갔다 해요. 밤낮의 기온차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만약에 지구에도 대기가 없었다면 낮에는 120도, 밤에는 마이너스 170도가 되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좋죠. 자, 그렇죠? 이렇게 120도부터 마이너스 170도까지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 크레이터나 발자국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이 또 뭐냐면요. 달에는 지형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몇백 년 전에도 달에는 토끼 모양이 있네 라고 했고요. 지금도 달에는 아직도 살고 있네. 되게 오래된다고 생각하면서 나이 많은 토끼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지형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달의 모양도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이유는 뭐다? 풍화와 침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풍화와 침식. 풍화되고 침식되는 원인이 이 바람과 물인데, 공기와 물인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풍화 침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지형의 변화까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천체 나오는 경우 조금 있다 정리하도록 하고요. 징검다리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징검다리 1번. 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은 무와 무 사이의 거리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죠. 약 얼마라고요? 38만 킬로미터예요. 38만 킬로미터. 선생님이 알기로 일주일? 우주선을 타고 한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가는데요? 달까지. 계속 가는데요? 쉬지 일주일. 않고? 그 엄청나게 우주선 빠르죠. 근데 빠른 속도로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가야 달에 도착합니다. 되게 먼 거리에 38만 킬로미터면 지구로 좀 차 타고 3시간. 지금 올 때는 택시 타고 3시간 오시면 아니에요? 차 타고 3시간. 다시 와야죠. 지금 올 때 어떻게 와? 다시 와야죠. 근데 지금 올 때 다시 오셔서 무서워요. 어떻게 싸요? 우주선 이렇게 멀리되잖아. 어떻게 맞아요. 싸요? 왜 그러냐면 나갈 때는 중력을 이기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로켓을 달고 나가야 돼. 근데 들어올 때는 지구 주위를 돌면 저절로 지구가 땡겨요. 너 일로 와. 무슨 힘으로? 중력으로 땡겨. 아무 나라에나 지구 궤도에 갇히면요. 그럼 그냥 아무 데나 도착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계산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냐면 이런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야?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자, 우주왕복선이 이렇게 오다가 지구 중력권에 들어오면은 회전을 해요. 이렇게 회전. 돌아요. 돌다가 점차 돌면 마치 이렇게 직각으로 쫙 들어오면은 엄청난 열 때문에 다 타버려서 천천히 대기가 있으면 대기를 이런 식으로 빗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오는 분전만. 이렇게 들어와서 바다로 대부분 착륙을 하죠. 바다로 착륙하면은 이제 이렇게 배 같은 게 가갖고 이제 건져내요. 질소비 육지에 떨어지면 망하나. 죽죠. 그 나라는 망하나. 그렇진 않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오지 않고 직접 들어온다면, 그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 나라는 비상거리고. 2번. 달의 표면에서
달에서 밝게 보이는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고지. 고지. 어둡게 보이는 부분을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3번. 달은 지름입니다. 지름이 지구의 4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질량은요? 80분의 1이죠. 질량 80분의 1입니다. 4번. 달에서는 무거운 물체를 지구에서보다 쉽게 들 수 있대요. 그 이유는 뭡니까? 달에서는 중력이. 그렇죠. 중력은 중력인데 무슨 중력이냐면 거기다가 앞에 써놓읍시다. 표면 중력이에요. 중력도 표면과 중심이 좀 달라요.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인데 지구 중심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중력이 더 세집니다. 왜? 지구 중심에 가까워지니까 더 세져요. 그래서 여기는 표면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줘야 돼요. 표면 중력. 5번. 달에서 풍화나 침식 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달에는 뭐가 없기 때문에 대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와 물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오른쪽에 문제 1번과 2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